준호 씨는 2층에서 내려오며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아 미영 씨가 준비해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서류는 내가 오랫동안 세를 주던 아파트에 대한 모든 서류야. 이제 세를 끝내고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넘기려고 해. 적당한 날을 잡아서 이사할 준비를 해라. 준호의 말을 듣고 세우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다. 아내와 함께 독립해서 살 수 있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두 분만 남겨둬도 괜찮을지 걱정스러웠다. 그의 걱정을 눈치챈 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리 둘이 잘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은정기가 있잖아. 그제야 세우는 안심하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내와 함께 이사 날짜를 상의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은정만이 준호 씨가 왜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정리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비밀은 다음과 같았다. 이 집에는 준호 씨, 미영 씨, 세운, 은정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다. 미영 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바빴고 세운과 은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늘 집에 있으면서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모습만 보였다. 사실 준호 씨는 잘 알려진 가전제품 제조회사의 대주주이자 부사장이었다. 하지만 회사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원을 돌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준호 씨는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를 찾기 위해 종종 친구 수진 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항상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뒀다. 그 이유를 물으면 항상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은정이 시집오고 나서야 이 비밀이 밝혀졌다. 은정은 가사 도우미들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를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실은 준호 씨가 단순히 가사 도우미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이 계약에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사 도우미가 임신하게 되면 준호 씨는 그들에게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아이를 낳도록 했다. 이에 더해 어떤 조건에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은정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도우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 씨가 아파트를 서둘러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집에서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세훈과 자신을 내보내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정은 기꺼이 이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엄격한 시어머니, 미영 씨의 간섭을 덜 받고 싶었고 준호 씨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더 이상 목격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은정과 세훈이 독립해서 살게 되면서 은정은 세훈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 씨의 행동이 자신에게 남편에 대한 불신과 거리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은정이 오랜 친구 지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그 이후 지혜는 자주 은정을 찾아오며 그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용기 내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은정아, 사실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 진짜 성향을 깨달았어. 그리고 너를 항상 좋아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 지혜의 고백에 은정은 당황했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함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혜는 은정의 남편 세훈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세훈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지혜가 지금 사는 방이 철거될 예정이라 새로 구할 곳이 없대요. 혹시 우리 집 빈 방에 지혜가 잠시 머물게 해도 될까요? 당신이 자주 출장 가니까 지혜가 있으면 나도 심심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세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괜찮지. 지혜가 오면 네가 덜 외로울 테니 좋네. 사실 세우는 지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와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을 내심 방했다. 은정은 그의 반응을 보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지혜는 짐을 싸서 은정과 세훈의 집으로 들어왔다.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지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태고히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어느 날 아침, 은정은 세훈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해요. 늦게 돌아올 것 같으니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세훈은 아쉬운 마음을 숨기고 대답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사실 은정은 출장이 아니라 하루 동안 친구 집에 머물 계획이었다. 그녀는 세훈과 지혜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을 비웠다. 그날 저녁, 지혜는 세훈이 퇴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오빠,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욕실 샤워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실래요? 세훈은 지혜의 부탁에 기쁜 마음으로 욕실로 향했다. 문 앞에 선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가 들어가도 괜찮아? 지혜는 문 너머로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요. 문도 안 잠갔어요. 세훈은 욕실 문을 열었고 안에 있는 지혜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의 이성이 흔들리는 순간 지혜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세훈은 결국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선을 넘었다. 지혜는 처음에는 저항하는 척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세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혜야, 너랑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지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건 은정이랑 내가 짠 계획이야. 네가 스스로 걸어 들어왔을 뿐이야. 다음 날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훈과 지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말했다. 여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을 외면했었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혜는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녀를 미워할 수 없어요. 이제 당신이 그녀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세훈은 당황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은정은 차분히 말했다. 내가 지혜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걸 허락한다면 당신은 그녀를 부양할 수 있겠어요? 세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정말?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에게 미안할 것 같아. 은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그 후로 세훈, 은정, 그리고 지혜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독특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졌고 세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